안녕하세요. 오늘 가장 핫한 종목은 이 코오롱 생명과학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코오롱 관련주들, 코오롱, 그다음에 코오롱 우.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그 초록뱀을 종가 베팅까지, 그러니까 상한가까지 가서 오버넷을 했는데 그냥 바로 팔아버리고 코오롱 생명과학 상한가에다가 매수 주문을 걸었습니다. 그런데 와, 그 매수 주문이 엄청난 게 그 상한가에 1800만 주인가 쌓였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점 상한가도 슈퍼 점 상한가거든요. 슈퍼 울트라 점 상한가라서 한 번도 안 풀리는 아주 완벽한 점 상을 갔습니다. 그래서 코오롱 관련주들 다 이렇게 됐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? 근데 진짜 한 주도 체결이 안 되더라고요. 아무튼 자, 기존에는 이제 한국식약처에서 품목 취소를 당했죠. 그리고 이제 상장 폐지 문제도 지금 있는데 그 국면이 완전히 바뀌는 게 미국 FDA의 그 이야기에서 나왔습니다. 무슨 말이냐? 성분 표기가 바뀌어도 허가 절차는 문제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죠. 식약처는 허가 이외 성분이 발견돼서 품목 취소다라고 했고,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완전 국면이 전환이 되면은 이제 코오롱 쪽에서는 식약처에 이제 행정소송을 걸었는데 이 부분에서 식약처가 좀 부담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역전 느낌이죠. 그래서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여기서 식약처 허가 내용과 유효 성분이 다르다. 그래서 이거는 취소다. 근데 FDA는 병역됐지만 임상은 오케이다 라고 된 거고, 그 다음에 이걸 미리 알고 있었느냐? 식약처는 코오롱이 알고 있었다고 그 생각했어요. 그 다음에 코오롱은 몰랐는데 우리가 이 세포가 정확히 뭔지 몰랐는데 이번에 기술이 발달을 해가지고 그 정확히 분석을 해보니까 다른 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안정성은 당연히 식약처 안 된다 하고 FDA는 안정성 문제 없다. 그래서 입장들이 다 조금씩 다르죠. 그래서 이제 코오롱의 그 핵심은 뭐였냐? 이게 연골세포인 줄 알았어요. 처음에 이거를 이제 연구할 때.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신장세포였습니다. 연골세포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신장세포. 그러면은 여기 식약처에다가 서류를 제출할 때는 뭐로 냈을까요? 연골세포인 줄 알았으니까 연골세포라고 냈죠. 그래서 식약처는 연골세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신장세포였다. 그래서 이거 신장세포 연골세포 아니잖아. 신장세포잖아. 그래서 이거는 품목취소다라고 했던 거죠. 하지만 FDA는 좀 합리적인 것 같긴 한데 뭐 신장세포였어도 이게 잘 됐다면은 그냥 임상 계속할 수 있는 거 아니냐? 라는 거죠.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? 인보사 개발 초기에 2004년에는 이 STR이라는 유전학적 개통 검사가 요구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걸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것들 요구했나 보죠. 그래서 그때 드디어 이제 세포의 실체를 알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식약처랑 그 코오롱이랑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고, 그다음 여기 또 그 연결돼 있는 관계자는 이제 환자들이 있습니다. 이 임보사를 맞은 환자들은 이제 또 이제 집단 소송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. 그래서 여기 변호사는 허위 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은 이제 체험펀드 관련한 이야기인데요. 회사채 시장이 살얼음판이라는 겁니다. 하나솔루션 청약 미달이 되었다고 하는데요. 하나솔루션 주가를 보면은 그 뭐 그다지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상태에 계속 있는 거고, 그래서 이제 목표 물량의 40%를 이제 채우지 못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뭐 대략 30 몇 %이겠죠. 그래서 신용 등급 전망이 이제 부정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약간 투자를 좀 꺼려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채권시장 안전펀드가 가동이 시작되긴 했는데 얘네가 뭐 다 사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. 그래서 보니까 이제 13일에 2,100억어치 3년 만기 회사채를 발행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8억 800억 원 매수 주문만 들어왔습니다. 수요 예측에서 말이죠. 그래서 그 발행사가 이제 기대를 했던 이제 IB은행이 쪽에서 이제 채권시장 안전펀드 자금이 들어올 것 같았는데 여기서 이제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. 그래서 여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다른 기관들도 눈치 보면서 야, 그 채권시장 안전펀드도 안 들어오는데 우리도 들어가야 되나? 막 그런 생각을 한 거겠죠. 그래서 하나솔루션의 신용도는 여기 투자할 수 있는 최저에 맞긴 한데 이제 AA-인데 그 요거 그 안정적에서 이제 부정적 초 이제 신용평가사들이 이거를 좀 낮춘 게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는 기사 내용입니다.
지금은 이제 AA-인데 이게 사들였다가 몇 개월 뒤에 등급이 떨어지면은 이거는 평가 손실이 날 수 있으니까 조심한 거죠. 그래서 가장 최저 수준은 이제 안 들어가려고 하는 느낌입니다. 그래서 적어도 AA- 위에 있는 회사채를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채권시장 안전펀드는. 그래서 하나솔루션이 뭔가 했더니 케미칼이랑 큐셀, 첨단 소재 등 이 세 개 계열사가 합쳐진 거네요. 그래서 태양광, 화학, 그리고 소재 이것들 다 합쳐진 건데 이게 또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. 그래서 수익성 악화로 회사채 등급이 좀 떨어진 거고, 반면에 이제 롯데칠성은 제가 얼마 전에 다뤘는데 여기는 그 어쨌든 그 회사채는 이제 2배 몰렸다고 합니다. 그래서 신용도에 따라서 이제 물릴 것 같지 않은, 그러니까 손실 볼 것 같지 않은 데는 확 들어가고 아닌 데는 아예 안 들어가고, 약간 그런 지금 그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1,500억 원만 하려고 했는데 3,200억 원 수요가 확보가 된 거죠. 그래서 롯데칠성은 이전 영상에서 증권 신고서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산업은행에 나왔죠. 그래서 500원 어치를 총액 인수를 하기로 했죠. 그래서 그 2년치랑 3년치 이제 였고,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채권 안전 펀드 자금도 800억 원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. 그러니까 계속 지금 다 들어온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현대오트로는 신용등급이 A라서 AA-가 최저인데 거기에 들진 않죠. 체한번도 대상이 들지 않는데 또 여기는 잘 몰렸어요. 그래서 모집액 500억 원의 3배 1430억 원 매수 주문을 받았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체한펀드는 되게 신중하게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. 이게 그냥 무작위로 막 사는 게 아니라 되게 보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체한펀드 운용사들은 요거 채권 매입 가격을 시장 가격보다 낮게 제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최대한 싸게 사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돈 있다고 막 뿌리는 거 아니고. 그래서 이게 이제 롯데푸드 수요 예측에서는 민간 채권 평가사 시가평가보다 0.2%포인트 높은 금리, 그러니까 가격은 낮겠죠.로 매수 주문을 넣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높은 금리니까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롯데칠성에서도 이제 이걸로 금리를 더 높게, 그러니까 가격은 더 낮게 체험펀드 운용사들이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양극화가 되면은 이제 지원을 못 받는, 그러니까 회사채 자금 조달 못하는 기업들은 좀 유동성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. 그 다음은 이제 수출이 이제 꺾였다는 기사인데요. 뭐 계속 뭐 안 좋은 뉴스밖에 없죠, 요즘에는. 그래서 뭐 이제 너무나 이제 익숙한 이제 기사들인데, 수출 쇼크라고 합니다. 4월 들어 19%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. 지금 4월 13일이니까 대략 한 보름 정도 지났습니다. 그래서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% 가량 줄였다라고 하는데요. 뭐 수출 절벽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. 업종별로 보니까 저유가 타격을 입은 석유 제품 수출이 47%로 가장 컸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지면 그 마진이, 우리는 이거를 석유를 이제 들여와가지고 정제해서 또 내다 팔잖아요. 근데 그 마진이 엄청 줄어든 거죠. 은행이랑 보험도 똑같아요. 금리가 저금리가 되니까 그 마진을 너무 얇아지니까 손실이 나잖아요. 똑같이 석유도 그 같은 현상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31%, 뭐 자동차 공장 뭐 다 섰고, 뭐 뭐 생산도 안 되고, 그다음에 뭐 당연히 수요도 없겠고, 그래서 무선통신 기기, 뭐 승용차 다 수출에 악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고, 그 다음은 이제 한국도 실업급여를 이제 주죠. 그래서 실업급여가 3만 명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거 그 질병의 영향 1.7만 명이라고 하는데 1.4만 명은 업무일 증가 효과라고 하네요. 그래서 이 사람들 보니까 실직자들, 저도 직업이 있었으면은 실직해가지고 실업급여 받아먹는 건데 좀 아쉽고요. 너무 대놓고 말했나? 아무튼 그래서 이제 반쪽짜리 통계에 그쳤다라고 하는데, 근데 통계를 보면 좀 신기한 게 1월에 많네요. 1월에 이거 왜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12월까지 계약이 끝나고 신청하는 사람들이겠죠. 자, 그리고 이제 최대 피해자는 지금으로선 구직자라고 지적했는데 그 저 포함되죠. 아무튼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으로 돌아와서 오늘은 이제 음보 마감을 했고 최저가로 마감을 했습니다. 그래서
그 미국 시장도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은 미국 시장도 안 좋을 가능성이 있죠. 그래서 그렇다면은 내일도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뭐 혹시 또 모르니까 뭐 일단 내일 돼봐야 아는 거죠. 그래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